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동선 확인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면도와 대천항을 잇는 국도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과 보령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해안 해양 레저 관광 벨트 조성을 위해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LG엘로비전 충남방송과 서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산 동부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꾸러미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2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천안 9명, 아산 8명, 부여 2명입니다. 천안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확진돼 시청사 건물이 폐쇄됐고 아산에서는 가족 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204명으로 늘었습니다. 12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8.1%, 2차 대상자는 15%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1,000건을 넘어섰는데요. 전체 1,017건 가운데 사망이 6건, 중증 이상 반응이 1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구토 등 경증 사례입니다. 안면도와 대천항을 잇는 국도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과 보령시가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시군은 12일 보령시청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와 김동일 보령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력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태안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 주변을 서해안 해양 레저 관광 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위해 태안군과 보령시는 관광 코스를 함께 개발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올해 말 국도 77호선이 완전 개통할 경우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는 차로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찌된 일인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도서관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글이 SNS에서 논란이라고요? 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4시간가량 음란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12일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천안의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여자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보자는 이 남성이 지난 8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에 머물면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지금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관련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 속 남성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 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 인적 사항과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보자가 쓴 글을 보면 용의자가 도서관 출입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소름 끼친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남성을 잡아야 한다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 나섭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목에 따라 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0년에는 897건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서 올해 4월까지 중대 산업재해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2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순으로 많았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16건으로 네 번째였습니다. 농촌의 빈집에서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충남과 충북 지역의 농촌 주택가를 돌며 모두 18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농촌 주민들이 자주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정호입니다. 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고는 재해자가 5월 8일 21시 34분경 현대제철 1 여름공장 3번 가열로 하부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워킹빔과 고정빔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것입니다. 16시경 일상점검 시 워킹빔의 이상 소음이 확인되었으며 21시 15분경 재해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워킹빔 재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고 22시 50분경 재해자가 복귀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현장으로 나가 재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일상점검 시 이상 소음이 확인이 되면 당일 점검을 통해 이상 소음이 정기적인 문제인지 또는 기계적인 문제인지 이상 소음이 발생한 곳은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수리를 맡기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작업 수행 과정으로 오랜 기간 이와 같은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일상 점검을 진행하다가 이상 소음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점검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안전 장치는 잘 마련이 돼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점검 작업의 경우 특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점검 작업의 경우 기기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대형 자동 설비가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방어울이나 센서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어울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거의 모든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인 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 대상을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기준조차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대재해 발생 만 이틀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기준조차 위반하여 협소한 범위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해철 당진공장 내에는 사고가 발생한 1 여름공장 외에도 2 여름공장, 철근공장, 후판공장, 특수관공장에 가열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유사한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1 여름공장 2호기 가열로, 2 여름공장 1개의 가열로를 직접 확인하였는데 모두 방호율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준에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프레스를 8대 보유한 사업장에서 방호장치 미설치로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호장치 미설치 프레스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그대로 집행하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에서 제외된 1 여름공장 1, 2호기 가열로, 2 여름공장, 후판공장, 특수관 공장의 가열로 설비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해철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부장님, 더 이상의 사고를 막고 또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현대해철은 이미 여러 차례 노동부 감독과 안전보건 진단이 진행된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계속 사고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작업중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현대해철을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 제출한 개선 대책을 실제 이행했는지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에서 현대해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역 간부들의 참여하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독과 진단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대해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LG 헬로비전 충남방송과 서산시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서산 동보시장에서 특산품을 구입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했는데요.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감태와 김, 뱅어포 등을 상자에 담습니다. 서산 동부시장에서 산 특산품으로 마음 나눔 꾸러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꾸러미는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 100가정에 전달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 공헌 활동. 가정의 달을 맞아 LG 헬로비전 충남방송과 서산시가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소외된 어르신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와 저희 LG 헬로비전 충남방송과 함께 이 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활동을 가장 먼저 반긴 이들은 전통시장 상인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울상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잠시나마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꾸러미를 통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일부러 큰 액수를 소비해 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제 상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독거노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꾸러미 전달에 함께 나선 서산시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시장에서 맛있는 음식, 물건들을 중심으로 꾸러미를 포장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에서는 푸드마켓을 또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단체에서도 나눔 행사와 관련해서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의 신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함께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보훈가족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이거나 보훈단체 추천을 받은 700세대입니다. 밑반찬은 한 가구당 한 달에 2번씩 5종류를 지원하는데요. 적십자 봉사원들이 배달을 맡아 어르신들의 건강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국가보훈 대상자는 총 3만 3천여 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오늘 18일 당진시청에서 김대건의 해 선포식이 열립니다. 당진시는 김대건 신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김 신부의 탄생지인 솔매 성지를 국제적인 천주교 명소로 키우기 위해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선포식 참석 인원은 1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오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 중소제조기업 절반은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가장 시급한 지원 분야로 3곳 가운데 2곳이 금융지원을 꼽았는데요. 충남연구원은 지난 4월 28일 2021 충남도정에 바란다 중소제조업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체감 경기와 경영 환경,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3월 15일에서 31일
예산지역 식품제조업 6곳을 포함해 도내 중소제조기업 108곳을 1대1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매출 실적에 대해 47.2%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증가는 29.6%, 변함없음은 23.1%입니다. 산업별로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식품제조업은 적었습니다. 반면 1차 금속의 경우 증가했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는 증감 변화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시책 가운데 보완 강화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금융지원 34%, 세제지원 31.1%, 선별지원 아닌 보편지원 10.7%, 맞춤형 컨설팅 확대 6.8% 순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할 때 기업 유지 가능 시한을 2년 이하로 예상한 비중이 무려 59%에 이르고 6개월 이하도 12%에 달해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올해 가장 시급한 지원 분야는 금융지원이 61.3%로 압도적인데요. 연구진은 조사 대상 중소제조기업 중 충남도 지원정책 수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이유는 홍보 부족에 따른 정보 부재가 43.7%로 가장 높았다며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도내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4,050개로 95.9%, 종사자 수는 16만 874명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장됐던 교원 배상책임보험이 올해부터는 형사 방어 비용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사건은 최고 2억 원, 형사사건은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기간제 교원을 포함해 모두 2만 2천여 명입니다. 당진 외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0일에 개장하는데요. 외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은 8월 22일까지 44일간 개장하게 되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당진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 개장식과 외목마을 워터파크 운영은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시가 서훈을 받지 못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합니다. 서산시는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후손이 없거나 증거 자료 부족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숨은 독립운동가를 아는 시민의 제보와 독립운동가 후손의 서훈 신청을 받는데요. 서산시는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오는 11월 국가보훈처에 서훈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상반기 농어민 수당을 한 달 앞당겨서 지급합니다. 태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수당을 조기 지급합니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대상은 1,300여 농가로 한 곳당 40만 원을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태안군은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사무소와 농협 직원들이 직접 마을회관 등을 찾아 수당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진화 헬기 석 대를 배치했습니다. 임차한 헬기는 한 번에 4,800리터의 물을 실을 수 있는 헬기 2대, 또 2,400리터급 한 대인데요. 헬기는 도내 3개 권역에 배치됐으며 산불 발생 시 15분 안에 출동이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봄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헬기를 이용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